미망의 여신의 그 머리채를, 머리끄댕이죠. 머리채를 잡고서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올림포스에서 떨어져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망이 인간 세상에 자기가 머리채를 잡혔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꾸 밟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미망에 빠뜨리게. 여기서도 사실 제우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 자기 잘못이죠, 사실은. 그렇게 그냥 좀 참았으면 됐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자식이 태어난다고. 그것도 자기 부인 헤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기 탓을 안 하고 또 미망의 여신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역할을 한 게 전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마 제우스가 생각하기에 뭔가에 이제 탓을 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망의 여신이 제우스에게 어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했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미망에 관련해서는 보통은 이제 지혜를 아테네가 뺏어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는 거하고 미망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 사람들은 미망은 약간의 이제 그 근거 없는 희망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해서 제우스도 빠졌던 그 미망에 자기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우스하고 자기 자신을 비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우스도 헤라클레스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렇죠? 에우리스테우스 왕 밑에서 오젤한 왕 밑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겠죠. 미망을 계속 원망했어요. 미망의 여신을 자기가 집어 던지긴 했지만 그런 걸 볼 때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아가멤논도 아르고스인들을 트로이아인들이 도륙할 때마다 미망의 여신을 자꾸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제우스하고 빗대면서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상금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보상금 얘기는 이전에 한번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트로이아군이 야영했을 때 두 번째 날 전투였었죠. 그때 이제 네스토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아킬레우스하고 지금 불화 때문에 아킬레우스 참전하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선물을 갖다 주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이제 아킬레우스가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보상금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도 아킬레우스는 그 선물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가멤논의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자기 잘못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해요. 화해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잘못을 진실되게 용서를 빌어야 되거든요.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신 탓하고 남 탓하고 여자 탓하고 두 사람이 지금 진실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뭐 한국과 일본이 요즘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만 화해라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거예요. 아가멤논은 그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미망에 빠졌고 신들 탓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보상금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전에 나왔던 이제 그 선물들입니다. 선물들은 어제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그대의 막사에 가서 그대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드리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디세우스가 사절단으로 갔던 게 어제라는 얘기예요. 일리아스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하루 지났어요. 하루. 사절단 얘기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전투가 이제 1대1 대결로 시작해가지고 아이아스하고 헥토르 1대1 대결로 끝났고 그 다음날은 장례하고 뭐 이렇게 방벽 세우고 이러면서 쉬었고 두 번째 날 전투에서는 트로이아군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죠. 그래서 그날 두 번째 날 끝나고 나서 야영을 했어요. 뭐 정탐꾼도 보내고 그때 이제 사절단을 보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날 전투가 파트로클루스의 출전이었어요. 그 파트로클루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구가 만들어졌고 이제 네 번째 날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어제 약속했던 그 선물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킬레우스의 반응이 선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147행에 보면은 선물들은 마음에 내키시면 적당히 주시든지 아니면 간직하시든지 그대가 알아서 할 일이요. 지금은 서둘러 전의를 가다듬읍시다. 여기서 잡담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요. 아킬레우스는 이 선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주든 말든. 여기서 지금 잡담이나 할 시간이 없다. 아가멤논의 얘기를 잡담 수준으로 폄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에 관심이 없고 아가멤논을 완전 무시한 거예요. 발언 자체는. 잡담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빨리 전쟁에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가멤논이 무슨 대응을 할까? 이런 정도면 아가멤논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겠죠. 왜냐하면 선물을 거절하는 거는 뭔가 이제 화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꾸를 못합니다. 지금 아가멤논이. 그때 누가 나섰냐면 오디세우스가 나서요. 154행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바로 전쟁에 나갈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단시간 내에 이 전쟁이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은 양편에게 모두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거기 때문에 전쟁이 단기간에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먼저 음식하고 포도주를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상황 대처 능력이. 그리고
근거들을 얘기를 해요. 음식과 포도주 그 속에 161행에 보면 그 속에 힘과 투지가 있기 때문이요.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힘도 내고 투지도 불사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정신과 육체.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의 한계를 약간 정신이 극복할 수도 있지만 육체의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온종일 적과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음식을 먹지 않고 마음은 비록 전의에 넘친다 해도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은 싸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사지가 점점 무거워지고 기갈에 시달려 걸을 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지 않으면 정신이 아무리 싸우고자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먹은 다음에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식사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을 아직까지는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아킬레우스 얘기를 듣고서 전쟁터로 바로 나가자고 하니까 먹고 하자 그러면서 식사 준비를 하시오 정군은 이렇게 명령할 처지에 아직은 있지 않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아가멤논으로 하여금 선물을 회의장 한가운데로 날아오게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어요. 그냥 미망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신들 탓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겠다고 보상금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지하에 아킬레우스 관심 없는 표현을 했어요. 빨리 전쟁터로 나가자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바로 나갈 게 아니고 이제 식사를 먼저 해야 되고 새벽에 왔잖아요. 아침 식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가멤논의 그 선물을 날라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브리세이스 그녀의 침상에 오르거나 또 동침한 적이 없다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원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 훼손해 가지고 돌려주면 그 돌려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인이기 때문에 같이 동침한 적이 없는지 있으면 다른 선물로 뭐 더 큰 걸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풍습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킬레우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리세이스가 죽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선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오디세우스는 절차적으로 화해가 완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실제로 그 화해가 완성되어서 이제 나중에라도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예리하면서 지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맹세를 하라고 해요. 동침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대 자신도 가슴속 마음을 진정하시오. 이게 아킬레우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킬레우스에게 가슴속 마음을 진정하라고. 그 얘기는 왜 했겠습니까? 오디세우스가 판단컨대 보건대 지금 아킬레우스는 진정이 안 된 상태예요. 화해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고 약간 감정이 섞여 있고 그런 것을 오디세우스는 정확히 읽고서 진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킬레우스의 마음에는 앙금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사태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하시오. 화해의 진수성찬을 베풀도록 하시오. 아가멤논으로 하여금 화해의 진수성찬을 베풀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디세우스는 그래야만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더 공정해질 것이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그대는 다른 사람에게도 더 공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그 불화의 씨 그것이 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태는 공정하게 이제 해결된 것인데 오디세우스 얘기는 이렇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하고 아가멤논 둘만의 그냥 화해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인정하도록 모두가 인정해야만 이 문제가 완결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말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그냥 이제 화해합시다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이 사과가 있어야 돼요. 진실된 사과가 둘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선물이 주어져야 돼요. 말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진심 어린 사과에 걸맞는 어떤 선물이 주어지고 그 선물을 흔쾌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물을 주겠다고 했지만 흔쾌히 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선물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고 선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거죠. 세 번째는 화해의 진수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같이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모든 그것도 둘만의 그냥 1대1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처럼 그것을 증언하고 보고 즐겁게 그 화해를 만끽할 수 있도록 진수성찬, 화해의 진수성찬을 베풀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오디세우스의 방법이죠. 그 당시에 뭐 풍습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래 요즘에 일본하고 관계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한다든지 진실된 사과가 없다든지 아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당사자는 둘이지만 예전에 아베 총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전화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는 1대1의 어떤 불화의 문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모두 해소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도 아닌데 자신에게 사과했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오디세우스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모든 사과, 이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다 완결되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얘기를 들었더니 아가멤논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음이 흐뭇해진 거예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차마 할 수도 없고 또 지혜도 그에 미치지 못하고 여기서 또 아킬레우스를 더 흥분시켜 가지고는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한 말을 오디세우스가 다 해준 것이에요. 일단 오디세우스 얘기는 식사를 하자, 선물을 가져오자, 또 화해 진수성찬을 펼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디세우스가 이 통솔력이, 그러니까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면 다음 장면에서 나오겠네. 이제 아가멤논이 흐뭇해가지고,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제 오디세우스 얘기는 모두 옳다. 그렇게 내가 하도록 명령을 하겠다. 그리고 신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선물을 가져올 테니까 모두들 이제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데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오디세우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런 연설을 했기 때문에 젊은 장수들을 뽑아가지고 약속한 선물들을 다 이제 내 함선, 아가멤논의 함선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와라. 여자들도 다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선물 목록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에 한번 사절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전령인 탈티비우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돼지 한 마리도 이제 잡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수성찬을 이제 펼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또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아킬레우스가 다시 아가멤논을 무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라면 다른 때 행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가멤논이 좋아가지고 막 진수성찬 벌리고 싶고 선물도 막 가져올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라면 다른 때 하는 게 어울릴 것 같다. 혹시 전쟁 중에 그럴 틈이 나거나 내 가슴속의 분이 좀 삭을 때 말이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킬레우스는. 또 아가멤논은 무시당했어요. 아킬레우스는 그걸, 아가멤논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모든 아카이오의 조객이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당장 싸움터로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해가 지면 진수성찬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싶소.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떠오른다라는 것이고, 자기는 식사도 음료도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내 가장 친한 전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게 아킬레우스가 만약에 직책이 있고 총사령관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사령관이면 자기 개인적인 감정, 이것을 전군에게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전군은 먹어야죠. 자기는 식욕이 없더라도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배고플 텐데 말이죠.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먹고 마시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사륙과 피와 사람들이 괴로운 신음소리만, 그것이 내 관심사다. 전쟁에 빨리 참여하고 싶은데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짐승 같죠? 피, 사륙, 괴로운 신음소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어떤 분위기에서 아킬레우스는 아직도 분노에 차 있어요. 그 분노가 대신 아가멤논을 향한 게 아니고 헥토르를 향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의 말을 또 받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은 아가멤논이 뭔 얘기를 하면 아킬레우스가 그냥 거부를 해버려, 무시를 해버리고, 그러면 오디세우스가 다시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오디세우스가 얘기하기를, 내가 나이도 많고 지혜도 많고 힘은 뭐 아킬레우스 당신이 강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마음을 억제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가 아킬레우스보다 더 낫다. 이런 정도로 자부심이, 지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죠. 근데 반면에 아가멤논은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고 무능해요. 이런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약간 붕괴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리더십들 간에, 지금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간에 오디세우스가 아주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내가 지혜가 더 있으니까 마음을 억제하고 내 얘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단식으로 먹지 않고서 하루 종일 싸운다, 만약에 단식으로 고인을 애도한다는 것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무더기로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매일매일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숨 돌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누가 죽든지 하루만 울고 묻어야 할 것이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위하는 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먹지도 않고 싸운다든지 슬픔을 계속 며칠 동안 표현한다.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면은 다른 군도 마찬가지, 자기의 형제가 죽고 친한 사람이 죽고 친구가 죽고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아킬레우스나
파트로클로스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면 우리는 전쟁 못한다라는 것이죠.